안녕하세요. 서학개미 2020입니다. 금요일 미국 증시는 S&P 500과 나스닥이 장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보였고, 기술주가 AI 관련 열기가 지속되면서 반등한 반면 국채 수익률 하락은 추가적인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테슬라 주식은 202.64달러로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압박 속에서도 성장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 스웨덴이 노동조합 IF 메탈과의 지속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잘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IF 메탈은 지난 2023년 10월 말 회사의 단체 협약 미비로 인해 테슬라 스웨덴을 상대로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4개월 동안 IF 메탈과 그 동맹국들은 EV 제조업체의 운영을 방해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동조 파업, 봉쇄 및 기타 노력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스웨덴은 계속 운영되었습니다. 자동차 출판사 카업은 스웨덴의 온라인 차량 데이터베이스인 카인포의 데이터를 인용해서 테슬라 스웨덴이 2024년 기록적인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2월 말 현재 테슬라 스웨덴은 1545대의 자동차를 스웨덴의 고객에게 인도했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지난해 같은 기간 스웨덴에서 인도한 차량의 2배 이상입니다. 테슬라는 작년에 18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에너지 사업에서 눈에 띄는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X의 회사 메인 핸들에서 게시된 테슬라의 최근 비디오는 3개의 대륙에 걸쳐 7개의 생산 시설을 빠르게 보여주었습니다. 2010년에 문을 연 프리몬트 팩토리는 테슬라의 가장 오래된 전기기 자동차 공장이지만 여전히 모델 S, 모델 X, 모델 3, 모델 Y를 생산한 최초의 공장이라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 문을 연 기가팩토리 네바다는 전형적인 테슬라 뉴스 사이클에서 조용한 존재이지만 전기 모터, 배터리 및 파워트레인을 위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공장 중 하나로 중요합니다. 또한 테슬라 세미의 생산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문을 연 기가 뉴욕은 솔라루프, 슈퍼차저 및 전력 전자제품 생산하기 위해 테슬라의 운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18년에는 기가 상하이가 출범하면서 테슬라의 차량 생산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테슬라의 첫 번째 국제 공장이기도 한 이 시설은 모델 3와 모델 Y를 생산하며 현재 회사의 주요 차량 수출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베를린, 브란덴부르크와 기가 텍사스는 모두 2020년에 출범했으며 각각은 매우 특별하며 기가 베를린은 현재까지 회사의 가장 발전되고 지속 가능하며 효율적인 공장이며 기가 텍사스는 사이버트럭 생산 현장입니다. 중국 최고의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업체인 BYD는 미국 자동차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BYD 부사장 겸 BYD 아메리카의 CEO는 야후 파이낸스의 자리를 잡고 중국 자동차 회사의 미국 시장 및 글로벌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의 입지 부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리 부사장은 BYD가 미국 EV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언급하며 미국 시장 내의 복잡성과 특히 EV 시장의 둔화를 언급했습니다. 금리는 전기차 판매 둔화에 기여하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리 부사장은 또한 BYD가 미국에 가지 않기로 결정한 데 정치적인 이유도 언급했습니다. 현재 정치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BYD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BYD는 최근 남미에 일부 투자를 했고 심지어 멕시코에 부지를 물색 중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부지 중 하나는 테슬라의 기가 멕시코 근처에 있습니다. 테슬라 차이나는 이전 2주에 비해 2024년 2월 25일로 끝나는 주에 더 많은 보험 등록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중국 춘절 연휴로 인해 중국의 차량 등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차이나는 2월 5일부터 18일까지 8,200대의 차량 등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월 19일부터 25일까지 한 주 동안 테슬라 차이나의 차량 등록 대수는 1,800대로 2월 5일부터 18일까지 등록된 8,200대보다 31.7%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테슬라가 월 초부터 2월 25일까지 중국에서 24,300대의 신규 차량 등록을 기록했음을 시사합니다. 테슬라 차이나는 1월에 해외로 수출될 자동차를 포함하여 총 71,447대의 기가 상하의 생산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중국 승용차 협회가 게시한 이 숫자에서
총 39,881대가 국내 중국 시장에서 판매되었고 31,556대가 해외로 수출되었습니다. 포드 CEO 짐 팔리는 북미 충전 표준을 통해 비테슬라 전기 자동차의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개방한 테슬라와 CEO 일론 머스크에게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포드 EV가 이제 테슬라 슈퍼차저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북미의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전환에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 트위터로 알려진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X에 올린 게시물에서 팔리는 개인적으로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와 포드의 전기 자동차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테스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한 고객에게 개선된 전기 자동차 충전을 제공하는 데 앞장선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에게 개인적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테스트해보았고 그것은 매우 잘 작동합니다. 이렇게 사용하기 쉬운 것을 만드는 것은 막후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므로 이것을 만들어준 포드와 테슬라 팀을 축하합니다. 저는 또한 충전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통해 많은 전기 자동차 고객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팀의 긴밀한 협력과 리더십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팔리는 썼습니다. 많은 포드 고객들이 소셜미디어에서 무료 NACS 어댑터를 이미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발표에서 일론 머스크는 2024년 말에 테슬라 로드스터를 공개할 계획을 밝혀 전기 자동차 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테슬라의 여정에 또 다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로드스터는 자동차 환경을 전기화하기 위한 테슬라의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게 한 차량으로서 테슬라 애호가들의 마음에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2008년에 처음 소개된 테슬라 로드스터는 최첨단 기술, 엄청난 성능, 그리고 날렵한 디자인으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10년이 넘은 시간이 지난 지금 테슬라는 차세대 로드스터로 자동차의 우수성의 경계를 재정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는 마지막 로드스터가 생산된 후로 특히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 크게 발전했습니다. 테슬라의 4680 셀은 테슬라 사이버트럭을 포함한 몇몇 최신 차량의 주행 범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최근 테슬라 라스론 메가팩토리의 드론 비행으로 이 시설이 이번 1분기에도 메가팩 배터리 생산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2024년 2월 28일에 수행된 비행 동안 311개의 메가팩이 라스론 메가팩토리 부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최근 드론 비행에서 포착된 메가팩의 수를 고려할 때 테슬라 관측자들은 테슬라 감시자의 영상에 포착된 배터리가 약 5억 달러의 수익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스론 메가팩토리는 올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4분기 및 회계연도 실적 발표에서 테슬라 경영진은 라스론 메가팩토리가 2024년까지 증가할 것이며 두 번째 최종 조립 라인이 추가되면 연말까지 부지 용량이 20GWh에서 40GWh로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의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CATL은 현재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와 함께 M3P 배터리를 개발하고 검증하는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 기반을 둔 더 페이퍼의 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 CATL은 자사의 M3P 배터리가 체리와 화웨이가 공동 개발한 차량에 이미 출시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CATL은 이미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되는 테슬라에서 되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EV 제조업체에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기대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2022년 7월 배터리 컨퍼런스에서 CATL 수석과학자 우카이는 M3P 배터리가 기존 LFP 배터리보다 높은 에너지 밀도를 특징으로 하는 신소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초 지역 언론 매체인 레이트 포스트의 M3P 배터리가 테슬라 모델 Y에 사용될 것이라는 보도를 발표했습니다. 몇 주 후 시나 테크는 테슬라가 모델 3에 M3P 배터리를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이는 보도에 따르면 완전 전기 세단의 약 10%의 주행거리 개선을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오늘날까지 추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테슬라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